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수학과 김수환 교수입니다.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1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지역에 그죠, 뭐 선거 그 인원수를 그죠, 인구에 비례해서 그죠, 어떻게 할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죠, 어떤 가중치를 두고 어떤 지역에 어떤 뭡니까 대표나 뭐 동 대표나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표들을 배분할 때 그죠, 어떻게 배분냐에 대한 그죠, 비례 할당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례 할당제는 우리가 크게 그죠, 우리가 뭐 해밀턴 방식하고 자, 해밀턴 방식과 그죠, 제퍼슨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그죠, 어떤 예를부터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어떤 도시의 그죠, 시의회는 100명의 시의원을 그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시의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다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데는 좀 더 많은 그 시의원을 배치해야만이 그죠, 주민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죠, 반영하겠죠. 그다음 각 지역에 몇 명의 시의원이 배정되어야 할까? 이처럼 인구수가 서로 다른 집단에서 일정한 수의 대표수를 뽑을 경우에 그죠, 이 집단에 할당되는 대표수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ABCD라는 그죠, 어떤 뭐 자식들도 좋겠고 안 가면 여러 가지 있던 그죠, 봉사단체도 되겠죠. 있는데 어떤 부모님을 도운 대가로 그죠,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을 받았는데 이 ABCD가 그죠, 똑같이 나누면은 좋겠죠. 근데 하지만은 뭡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ABCD가 도운 시간이 다릅니다. 부모님을 도울 때 똑같이 되우면 똑같이 나누면 되지만은 A는 4시간을 도와줬고 B는 3시간을 도와줬고 C는 2시간, D는 1시간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죠? 이래주면은 이 10,000원을 그죠, 똑같이 나누면은 불공평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누면은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걸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례 할당 문제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 10,000원에 대해서 그죠, 뭡니까? 전체 시간에서 자기가 뭡니까? 그 도운 시간에 대한 뭡니까? 10,000원에 대한 뭡니까? 배분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도운 시간입니까?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입니다. 그 다음 A가 도운 시간은 4시간이니까 4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뭡니까? 10,000원에 대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비율로 그죠,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많이 도왔으니까 4,000원. B는 뭐가 됩니까? 전체 도운 시간에 대해서 3시간만 도왔죠. 그래서 10,000원을 곱해주면 3,000원이 됩니다. 그죠? 3,000원을 받게 되고, C는 전체 도운 시간에 2시간을 받았으니까 그죠, 1,000원에 대해서 2,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도운 시간에서 1시간이니까 그죠,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월급을 줄 때 그죠, 똑같은 논리로서 적용하면 공평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사용되는, 우리가 비례 할당에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림이란 말이 있고 올림이란 말이 있고 반올림이 있습니다. 자, X를 실수라고 합시다. X를 실수라면 밑에 이렇게 닫은 경우 있죠. 이런 식은 X는 내림입니다. 밑에 서 있기 때문에 내림. 위로 꺾여 있죠. 이거는 올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갈로를 하게 되면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경우로 우리가 기호를 합니다. 정말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3점이니까 내림이니까 3이 되겠죠. 1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3이 되겠죠. 3.2는 올림이니까 3.2보다도 하나 올리면 뭐가 됩니까? 정수가 되는 중에서 4가 되겠죠. 4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는 뭐가 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2니까 반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3.6을 한번 봅시다. 3.6은 내림이니까 3이 되고 3.6을 올림하면 4가 되고
3.6을 반 올림하면 이제 3이 아닙니다. 이거는 6이니까 그죠? 반 넘었죠. 반 올림이니까 6이 반 올림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뭐 정수는 똑같죠. 3은 3, 올림도 3, 반 올림도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인구라는 정의하고 그 다음에 표준 재수라는 정의하고 그 다음에 커트라는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인구가 각각 N1, N2, N인 집단이 A1 집단, A2 집단, A3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뭐 광역시나 여러 가지 도시로 생각이 되죠. A1의 인구수는 N1, A2의 인구수는 N2. 저 N이 붙으면 넘버라 이래서 그죠? 인구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죠? 뭐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의 인구수가 뭐 360만인데 뭐 거기에 대한 대표수 그죠? 뽑는 경우죠. 이때 R명 대표수를 얼마 정도 뽑으면 되겠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총 인구는 뭐가 됩니까? 다 도시별 인구를 다 더하면 되겠죠. N1 더하기 N2 더하기 NM. 그래서 N이 총 인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준재수라는 것은 저 앞에 R명의 대표를 뽑죠. 뽑는데 이 대표수에다가 총 인구수를 나눈 이 값을 이 D를 그죠? 표준재수라고 그럽니다. 표준하고 그다음에 집단 A1의 표준 커트라는 것은 앞에 구해지는 거 있죠. 즉 각각의 인구수 있죠. 각 시도의 인구수의 수를 뭡니까? 표준재수로서 나눠준 거. D분의 NI가 그죠? 바로 AI의 표준 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D를 대입하면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N분의 우리 계산할 때 이게 더 필요하겠죠? N의 I에다가 곱하기 대표명입니다. 그죠? 즉 말해서 AI 집단의 표준 커트라는 것은 인구수 곱하기 대표수 있죠? 대표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인구수로 나눠준 값이 바로 AI의 표준 커트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 커트라는 것은 금방 앞에 했죠. 내림. 상위 커트라는 것은 올림에다가 더하기 1해준 것을 그죠? 우리가 상위 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죠? 뭐 말이 복잡한데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인 집단이 있습니다. A, B, C가 되겠죠. 그러면 A, B, C에서 몇 명을 뽑냐니까 40명을 뽑습니다. 이 40명이 바로 R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됩니까? N의 1, 요거는 N의 2, 요거는 N의 3가 되겠죠. 그럼 총 인구는 몇 명입니까? 1000 더하기 2000 더하기 3000 하면 6000명이 되겠죠. 여기 바로 N이 되겠죠. N 뭐 앞에 고해야 되죠. 되고. 그럼 표준재수는 뭐가 됩니까? 이 D라는 것은 R분의 N이니까 R이 40명이니까 40분의 6000 하면은 150이 바로 표준재수 T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단 A의 표준 커터 Q는 그죠? 자, 40 곱하기 6000분의 1000에서 6.67 이렇게 되겠죠. A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B, C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거죠. 여기 하면 B하고 C도 같은 방법으로 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하이 커트는 6.67이니까 6이 되겠죠. 상위 커트는 6.67에서 더하기 1이니까 밑이니까 6이죠. 6 더하기 1하면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뭡니까? 그 정의하에서 자, 해밀턴 방식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밀턴 방식이 뭐냐니까 자, 첫 번째로 각 구역의 표준 커트와 하이 커트를 구한다. 자, 표준 커트가 뭔지는 알겠죠? 그 다음 하이 커트도 뭔지 알죠? 각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두 번째, 각 구역의 하이 커트만큼 대표위원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커트를 기준으로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할당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이 커트 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전체 뭡니까? R보다 작은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처럼 할당하고 여분이 있으면,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표준 커트의 소수 부분을 비교를 합니다. 즉 표준 커트의 소수 부분을 비교하여 하위 커트에 그죠? 여기 이제 좀 자세히 하고 싶으면 하위 커트죠. 자, 하위 커트의 그 크기가
큰 순서대로 한 명씩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그 하위 커트를 내서 총 대표수 R에 40명이 뭐 2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표준 커트의 소수분을 비용해서 큰 수순으로 그죠 2명을 더 첨가해 주면은 되겠죠. 자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초 수학 과목에 다음과 같은 수강 신청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대학 수학에는 188명이 신청했고 그 다음에 미분적 분학에는 142명, 미분적 분학 2에는 138명, 응용 해석학에는 64명, 응용 해석학 2에는 218명, 총 750명의 그죠? 학생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그저 돕기 위해서 30명의 교육 조교가 이제 필요한데 해밀턴 방식으로 할당하면은 대학 수학, 미분적 분학 1, 2, 응용 해석학 1, 2에 그죠? 몇 명에 각각 그죠? 똑같이 나누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이 많을수록 조교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죠? 많은 조교가 투입되게 되겠죠. 이럴 때 조교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자, 참고로 그러면 31명이 그죠? 교육 조교를 해밀턴 방식으로 할당하면 각 과목에 해당되는 교육 조교수를 결정하는 거죠. 즉 말해서 30명과 31명을 했을 때 어떤 변화,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 요걸 N1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걸 N2라고 보면 되고, 요걸 N3고, 요걸 N4고, N5라고 보면 되겠죠. 5라고 하면 되고, 자, R이 얼마입니까? R이 30명입니다. 그죠? R이 30명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표준 커트, 그죠? 표준 커트는 요 Q1이 되겠죠. 여기 Q1이 되고, 여기 뭡니까? Q2가 되고, 여기 Q3가 되고, 앞에 정의대로 지금 문자가 하는 겁니다. 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커트는 7이니까 하위 커트는 뭐가 됩니까? 하위 커트는 자르니까 그죠? 밑에 자르니까 7이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고 이것도 5가 되고 이것은 2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자, 하위 커트를 냈으니까 전체 뭡니까? 조교 30명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요 R이 30명, 여기 R이 30명인데 하위 커트를 해보고 나면 뭔가 27명이 돼버리죠. 몇 명이 부족합니까? 3명이 부족하죠. 이 3명이 부족할 때는 자, 세 번째 방식에서 뭘 했습니까? 표준 커트의 소수점, 표준 커트의 소수점을 이용해서 큰 순서대로 했죠. 그러면 뭡니까? 6.8이 0.68이 크죠. 그 다음에 0.56이 그 다음 크죠. 그 다음에 뭡니까? 0.7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 커트의 소수점이 뭡니까? 3명이 부족하면 크기 순서대로 3명을 해서 그죠? 더 증가시켜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5를 한 명 올려야 되겠죠. 이거 한 명 올리고 한 명 올립니다. 그러면 할당된 조교수는 뭐가 됩니까? 7명 그대로죠. 이건 6명 되겠죠. 그 다음에 5명 그대로고 한 명 올렸으니까 3명이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한 명 올렸으니까 9명이 되겠죠. 그러면 합이 뭐가 됩니까? 32 돼가서 전체 조교수가 3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조교를 할당하는 것이 그죠? 해밀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1명이니까 여기 바로 뭡니까? R이 되겠죠. R이 되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 N1이 되고 N2가 되고 N3, N4, N5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거 여기 Q1 구하는 방법 있죠? 앞에서 했습니다. Q2 구하는 방식, Q3 구하는 방식, Q4 구하는 방식, Q5 구하는 방식 되는 경우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당연히 이거는 그죠? 31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3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이 커트를 계산해 주면은 7명이 되고 이거는 5명이 되고 5명이 되고 2명이 되고 9명이 되겠죠. 자, 소수점 밑을 잘라 버렸으니까 전체에서 그 인원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28명이니까 2명이 부족하죠. 이 2명 부족하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세 번째 해밀턴의 세 번째 방식에서 그죠? 뭐를 비교합니까? 소수점 밑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0.77하고 704. 이 세 개가 그죠? 순서대로 그죠? 크기가 되는 거죠.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한 사람씩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8명, 6명, 6명. 이건 똑같죠, 그죠? 9명, 9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31명이 있어요. 여기 바로
조교수가 되는 경우죠.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조교는 31명 늘었죠. 그럼 30 늘었으면 최소한 뭐가 됩니까? 앞에서 얻으신 조교는 고정되고 안 그러면 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앞을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응용 해석학적으로 한번 보십니다. 자, 2의 경우는 1에서보다도 할당된 조교가 한 명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용 해석학 1에 할당된 교육 조교수는 오히려 한 명 줄어드는 모순이 생겼죠. 앞에서는 뭡니까? 응용 해석학 1을 보시면은 응용 해석학 1이니까 3명이었다 아닙니까? 3명인데 조교가 늘었는데도 자기는 안 늘더라도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가 됩니까? 이런 2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자, 이러한 어떤 모순이 생기는데 이걸 좀 알려지는 모순이 이걸 뭐니까 엘라바마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엘라바마 역설이 뭔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라바마의 역설이라는 것은 할당되는 전체의 대표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에 할당되는 대표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순은 그죠? 그 뭡니까? 고치기 위해서 그죠?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어떤 간에 할당할 때 이러한 그죠? 모순점이 생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삼아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A, B, C, D, E라는 5개 구역이 있는데 단체에서 50명의 대표를 뽑는 50명의 대표니까 이제 우리 R을 딱 두면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그죠? N1, N2, N3 그죠? N4가 되고 N5가 되고 전체 인원이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90만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밀턴 방식으로 대표수를 한번 결정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니까 10년 뒤에 인구를 재조사하였더니 다른 방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에 인구를 재조사해 보면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줄어나는 지역이 있죠. 부산 같으면 부산 인구는 줄어들고 주위에 김해나 양산 쪽은 인구가 또 늘어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대표수도 비례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착 늘어나고 줄어들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니까 여기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N1, N2, N3, 4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증가되는 수가 되고 이제 이만큼 증가됐고 전체 인구도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C 지역 인구가 증가됐고 E 지역 인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되고 전체 인구도 그저 줄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해밀턴 방식으로 해봤을 때 이 인구가 줄어났으니까 최소한 뭡니까? 할당되는 그죠? 대표수는 감소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인지. 자, 첫 번째 방식 표준 커트와 하이 커트를 구해서 해밀턴 방식으로 구해주면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N1이죠. N1, N2, N3, N4, 5죠. 자, 앞에 방식에서 Q1을 구하죠. 여기 Q에 1이고 계산 방식이 앞에 있습니다. 뭐 계산기로 하시면 편하게 하실 겁니다. Q에 4개 되고 Q에 5개가 되죠. 자, 그럼 하이 커트는 뭡니까? 소수점을 떼버리면 되니까 8, 4, 9, 11, 16이 되죠. 자, 50명인데 48명이죠. 2명이 줄었으니까 2명을 어떻게 채운다 그랬습니까? 2명 채우는 방식은 소수점을 보고 그죠? 자, 소수점이 6.11이 크죠? 그 다음에 3.88이 두 번째로 크죠? 자, 큰 순서대로 그죠? 더 준다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한 명씩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죠? 한 명씩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면 8명, 4명, 9명, 10명으로 변하고 11명 그대로고 16명, 16명 변했죠. 이러면 당연히 그죠? 2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50명이 채워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할당된 원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변화된 그죠? 10년 후에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10년 후에 인구의 그죠?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변했죠. 자, 이것이 변화된 것이 N1이고 N2고 N3고 N4고 N5고 전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표준 커트를 구합니다. Q에 1이고 Q에 2가 되고
Q의 3고 Q의 4가 되고 Q의 5가 되죠. 자, 대표는 50명입니다. 그죠? 자, 하이커트는 8, 4, 9, 11, 16. 자, 48이니까 여기도 2명이 더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한 방식은 앞에서 그죠? 방식에서 뭡니까? 소수점 뒤에 그죠? 2구가 크죠. 그 다음에 96이 크고, 그 다음에 다 작죠. 2명이서. 그래서 이제 요거 뭐가 됩니까? 1명 증가. 요도 1명 증가해서. 그래서 8명, 5명, 10명, 16명, 11명, 16명. 총 인구는, 총 대표수는 5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0년의 인구가 변화됐을 때에 할당된 인원수하고 인구가 변화되기 전에 그죠? 인원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자, 1과 2를 비교하여 B의 인구 변화는 전혀 변하지 않는 B죠. B는 인구 변화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도 1명이 늘었습니다. 자, B는 인구가 똑같은데도 혜택을 입었습니다. 5명이 인원수 늘었죠. 근데 E의 인구는 그죠? 전보다 늘었죠. 그 다음에 E를 보시면, E는 뭡니까? 앞에 보시면은 인구가 늘었는데도 할당된 인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죠? 이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뭡니까? 인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죠? 이러한 뭡니까? 데이터에, 그죠? 역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역설이 뭔가를 한번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집단 X의 인구 증가율이 집단 Y의 인구 증가율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X는 전보다 적은 대표를 할당받고, Y는 그죠? 전보다 많은 대표를 할당받는 모습이 생기는데, 이것을 그죠? 인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할당을 할 때 이러한 역설이 생긴다는 걸 알고, 그죠? 할당을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할당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역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조금씩 뭡니까? 늘어난 인구에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평한 할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제퍼슨 방식입니다. 자, 제퍼슨 방식은 각 집단의 인구수를 적당한 수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구수가 N1, N2 있었죠. 그죠? 이거를 어떤 적당한 수를 가지고 그죠? 나누어서 수정 커트를 이용합니다. 수정해서 즉 말해서 인구가 N1, N2, Nm인 집단 이거에서 그죠? R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하자는 얘기죠. 할 때 자, 수정 커트 각 집단의 AI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내린 만큼 할당하면 전체 대표가 모두 할당되도록 그죠? 이를 정하고, 이는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각 집단에 그죠? 이것만큼 내림해서 할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퍼슨인데. 자, 이 제퍼슨 방식도 뭐 설명했는데 예를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의 6개의 구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250명의 대표를 선출하죠. 자, 이게 R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바로 뭡니까? 구역이 돼 있고. 그러면 각 구역의 인구를 다음과 같을 때 아래에 주어진 방식으로 구역에 할당된 대표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배운 게 뭐가 됩니까? 해밀턴 방식.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새롭게 뭡니까? E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제퍼슨 방식이죠. 그러면 이 E를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49,500을 이용해서 그죠? 제퍼슨 방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그죠? N1, N2, 맞죠? 앞에 똑같은 방식입니다. N3, N4, 5, N6이고, 요거는 전체 인구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는 그죠? 여기 250R이 되겠죠. 자, 그럼 표준 커트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똑같습니다. 요걸 Q에 1, Q에 2, Q에 3, Q에 4, 5, Q에 6이죠. 그 다음 하이 커트를 하면 소수점 이제 제요를 되니까 32, 138, 3, 41, 13, 19가 되는 거죠. 자, 소수점 얘를 제기해 버렸으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몇 명 줄었냐니까 이것은 4명. 4명이 이제 더 필요하죠. 이 4명 하는 방법을 했습니까? 뒤에 소수점 가지고 한데 있죠. 그래서 0.92가 크고, 그 다음에 7이가 크고, 그 다음에 8이가 크고, 크기 순으로
4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명씩을 플러스 해줘버립니다. 해줘버리면은 33명, 원래 139명, 3명, 42명, 13명, 20명, 전체 그죠? 250명 딱 맞아 들어갔죠. 자, 여기 이제 뭡니까? 해밀턴 방식이라고 그랬죠. 해밀턴 방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퍼슨 방식 우리가 E가 49500일 때 있죠. 그래서 참고로 49300하고 그죠? 좀 큰 거 49700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수준 커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보시면은 참고로 하나 적읍시다. 뭐 AI라는 것은 수준 커트를 사용했으니까 AI는 뭐가 됩니까? 2분의 N의 I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수준 커트입니다. 그죠? 수정된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인구는 뭡니까? 똑같죠. 여기 N1이 되고, 여기 N2가 되고, N3이 되고, N4, N5, N6 이렇게 되겠죠. 자, 수준 커트가 49300일 때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49500이죠. 49500. 그 다음에 49700하고 한번 그죠?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준 커트를 사용하면 이제 AR을 써야 되니까 여기 뭡니까? A1이 되죠. 여기 A에 1, A에 2, A에 3, A에 4, A에 5, A에 6 합니다. 그럼 내림을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33, 140, 3, 42, 13, 20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합계가 25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 담기는 거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준 커트 49500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A1, A2, A3, A4, A5 이건 생각하죠. 자, 그럼 내림을 하게 되면 뭡니까? 33, 140, 그 다음에 3, 4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9 이렇게 있으면 되버리죠. 그럼 수준 커트 4970을 사용하면 같은 방식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같은 방식이니까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제퍼슨 방식으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할당하면 자, 인구수는 그대로 이렇게 내게 오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수준 커트는 뭐가 됩니까? 49500이었죠. 49500이었으니까 요거를 쓰고 그죠? 그럼 내림도 뭐가 됩니까? 요걸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앞에 똑같은 표준 커트니까 똑같이 가겠죠. 표준 커트는 여기 바로 Q의 1이죠. 여기 Q의 1, Q의 2, Q의 3, Q의 4, 5, 여기죠. N1, N2, N3, N4, N5, 6. 그러니까 인구수에 대해서 그죠? 표준 커트를 그 다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수준 커트 문제가 49500일 때 표준 커트니까 표준 커트를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3325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할당된 유연수가 앞에서 133 우리 앞에서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143 앞에 요거 구해놓은 거 있죠. 여기 수준 커트 내림을 하는 거죠. 내림을 이렇게 해서 33 140 그 다음에 3 42 13 19 해서 그죠? 250을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제 해밀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해밀턴일 때는 참고로 그죠? 여기 33명이었죠. 여기 그 다음에 139명이었고 그 다음에 3명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42명이었고 그 다음에 13명이었고 그 다음에 20명이었고 합계가 그죠? 250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퍼슨 방식으로 구한 할당된 유연하고 해밀턴 방식하고 그죠?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19명.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요
19명이 그죠? 2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140명이 그죠? 14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맞는 형태를 얻어서 그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